자, 파트 2 전략. 쉬운 거는 대충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대충 남들한테 없는 것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파트 기본 전략. 의문사 의문문, 선택 의문문은 yes나 no로 답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됐죠. 두 번째, 각각의 의문사에 어울리는 답변을 고르다. 당연한 이야기. 세 번째, 질문에 언급되지 않은 남녀를 가리키는 he나 she가 선택지에 나오면 답은 오답이다. 왜? 이 내용은 현대 영어에서 사물에게 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물에게 he, she 쓰지 않을 거고 거꾸로 사람한테 it 쓰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질문에 사람이 안 나왔는데 답변에 he, she 나오면 100% 오답. 살짝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나왔던 단어 혹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오답이다 라고 온 동네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세 번째 것만 살짝 하나 더 챙겨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의문사별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1번 의문사 who 내지는 whose.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나 조직, 부서 등도 답이 된다. 이 내용은 RC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울 거냐면 인격체라고 하고, 이 인격체라는 개념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지? 왜 못 느껴? 그렇죠? 그래서 who로 물었을 때 사람 명사만 기다리고 있지 말라. Who will be performing at the concert tomorrow? 내일 콘서트에서 누가 공연합니까? 그랬더니 The City Orchestra. 그렇지, BTS 이렇게 답 나올 수도 있잖아. 대신 he나 she는 이상해. 이렇게요. 두 번째, what은 다른 책들에 보면 what을 쓸 수 있는 경우, 사람 이름을 물을 때, 직업을 물을 때, 나이를 물을 때, 가격을 물을 때, 날씨를 물을 때, 날짜를 물을 때 등등등등 다 분류를 해놨어요. 얼마나 답답한 짓인지. 거꾸로 할게요. what을 쓴 의문문에 대해서 답은 아주 짧게 명사만 툭 불러줍니다. 명사 앞에 관사까지는 올 수 있고, 앞에 뭐 전치사도 안 붙고, 그냥 뒤에 동사 같은 것도 안 붙고, 짧게 명사만 불러주면 what에 대한 답이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what으로 물었다면 답으로 잡으시면 되고, what이 아니라면 이거는 what에 대한 답인데 라고 버리시면 돼요. 여기 보면 what should we discuss at the first meeting? 첫 미팅 때 뭘 논의해야 할까? 그랬더니 the annual budget, 연간 예산 이랬거든. 뒤집어서 이 연간 예산이라는 선택지가 who에 대한 답은 아니죠. when에 대한 답도 아닐 거고, where, why, how 다 아니야. which로 물으면 혹시 또 몰라도. 그러면 짧은 명사만 불러줬네? what일 텐데 이렇게. 두 번째도 what is the subject of your report? 당신 보고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형용사 같은 게 좀 붙어 있긴 하지만 a new marketing strategy, 새로운 마케팅 전략. 이것 역시 who, when, where는 아니겠지. 이렇게 해서 요걸 기억을 하세요. 또 답답하게 모든 걸 다 기억하려면 우리 용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의문사 where이 나왔는데 where는 잠시 다른 걸 하나 보고 가야겠어요. 교재 66페이지에 있는 건데 교재 안 펴셔도 돼요. 일단 장소로 물었으니까 장소 전치사가 장소 명사 앞에 올 수 있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n, on, at 따위 뭐 갈수록 넓은 장소로 간다 이런 말은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in, on, at.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할 건 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소 전치사는 위치 전치사라는 개념과 방향 전치사라는 개념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슝 찰카닥. 자, the bus goes, 버스가 가요. 혹은 the bus comes, 버스가 와요. 그리고 the bus stops, 버스가 서요. 마찬가지로 버스가 서요. 윗줄에 있는 go나 come인 경우에 동사는 움직임이 있죠.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쪽으로 혹은 운동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방향 전치사가 필요한데, 달리던 버스가 어디에 서는 걸까? 고정된 위치를 나타내야지 in, on, at 따위에. 그렇죠? 그래서 운동장에서요, 혹은 운동장 근처에서요, 운동장 건너편에서요, 운동장 뒤에서요. 그래서 우리말로 어디에라고 하는 위치 전치사가 있고 어디로라고 하는 방향 전치사. 근데 방향 전치사는 요렇게 물론 안으로 들어가는 into 뚫고 지나가는 through 이런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도 움직임이 있는 방향 전치사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위치 전치사로 구별해야 한다. 요 동사에 따라 방향 전치사 요게 RC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뭔가를 보내다 이런 뜻이 나면 항상 to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 그러면 여기 예문 하나 더. I submitted report. 내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I received report. 제가 보고서를 받아왔거든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지만 보고서는 어때요?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매니저 쪽으로 가야지 방향전치사 to. 여기 보고서도 움직이니까 아우 매니저한테서 멀어지네. 이렇게. 결론. 방향전치사는 문맥에 맞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게 RC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 아니 이걸 갑자기 part 2 하다가 왜 보는 거냐. 글쎄. 싹 지우고 다시 원래 보던 걸로 가보면 여기 where로 물었다. 초보자들은 의문사 where만 듣고 시험제다 where를 쓰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where만 듣고 문제 풀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where인 경우에는 여기 예문 보시면 where does Tom keep our company brochure? 회사 브로셔를 탐이 어디에 보관해요? 자, 보관해요라는 keep을 무시하고 듣는다면 선택지 B의 in the top drawer도 장소 표현이고 to the file cabinet도 장소 표현입니다. 그러나 keep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to라는 방향 전치사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시험에 안 나오냐? 아니, 나와요, 가끔. 이쯤 되면 고득점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거겠지. 한 번 더. Where did your neighbors go on their vacation? 동네 사람들, 이웃들이 어디로 휴가 갔어요? go라는 동사는 in 뉴욕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to a place 이렇게. 그렇죠? live in 천안. 천안에 살아요. 하지만 가끔 야구 보러 김쌤이 서울 가요. 그렇죠? 저랑 같이 야구 보는 친구는 live in 다시 서울. 걔는 원래 서울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왜 인천 아니고 to 서울이냐? 인서울 아니냐? 좀 앞에 동사도 신경 써라. 찐따야. 이 얘기입니다. 안 어렵죠? 그래서 방향전치사와 위치전치사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알아두고 where로 물었을 땐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런 것도 써먹겠는데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죠. 물론 시험장에서 못 듣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스크립트를 보고도 선생님 첫 번째 문제 C는 왜 답이 안 되나요? 두 번째 문제 B는 왜 답이 안 되나요? 그러지는 말자고요. 그렇죠? 이론이 뒷받침이 되면 듣기도 편하지. 그렇게. 네 번째 when은 시제에 주의하자 4 더하기 5 기간은 오답이다. 4 더하기 기간은 오답이라고요? 4 더하기 기간은 원래 누구한테 쓰는 거냐? How long에 대한 답이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시제를 보면 When did I see you last? 과거 시제네요. 그렇죠. 내가 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그랬더니 I think it was 일부러 헷갈리라고 발음 넣어준 건데 It was February 2월이었어요. 이렇게요. 두 번째 When is the next shipment of tires arriving? 자, is arriving. 현재 진행 시제는 가까운 미래를 대신한다. 언제 도착하냐? 그리고 in 더하기 기간을 붙이게 되면 그 기간 후에 그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괜찮을까요? 그러면 in about 2 weeks 약 2주 후에 그러니까 미래가 맞네. 그렇다. 3번 이거 3번이 아니라 5번째 의문사 how는 수단, 의견, 수단 방법 혹은 의견 그리고 수량, 빈도 등등등 이런 말을 써놨는데 우리가 먼저 챙길 거는 how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단독으로 쓰이는 how는 어떻게? 둘째, 얼마나가 있는데 이 얼마나는 절대 혼자 쓰이는 how가 아니에요. how가 형용사나 부사나 혹은 수량안정사 how many, how much 이런 아이들과 붙어서 형용사라면 how old, how long 뭐 부사일 수도 있겠지만 how often 이런 식으로
how 더하기 형용사, how 더하기 부사, how 더하기 수량안정사 등이 붙으면 얼마나로 해석을 하면 되고, 단독으로 쓰이는 how는 어떻게? 이 어떻게는 수단 방법이 어떻게도 있고, 야 어떻게 생각해? 의견을 물을 때도 써요. 요거를 일단 how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놔야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however를 아무리 뭐뭐라도 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도 배우거든. 그때는 얼마나의 how에다가 ever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무리 뭐뭐라도의 however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게 붙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거를 이제 although 하고 구분하는 것도 RC 시간에서 배우게 될 건데, 아무튼 how는 단독으로 쓰는 어떻게, 누구랑 붙어 먹은 얼마나 해 먹었니?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how 단독으로 썼네요. Are you getting to? get to가 가다예요. 마케팅 세미나에 어떻게 갈 거야? 그랬더니 taking the train, 기차 타고 라고 수단 방법을 말했네. 두 번째, how many people 한 방에 쭉 당겨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have signed up 등록했나요? 그랬더니 how many로 나왔으니까 수량 표현 나오면 될 거고, about a dozen 한 12명 이렇게요. 세 번째,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hold self meeting 미팅을 얼마나 자주 개최합니까? 그러면 빈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once a week 이런 식으로 how long, how far 등등등의 얼마나의 how도 있고, 단독으로 쓰는 어떻게의 how도 있다. 이것만 기억해 놓읍시다. 올라가서 여섯 번째 의문서 why. why로 물었을 때 because 주어 동사 너무 쉽잖아. 그것까지 내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대신 why로 물었을 때 투부정사가 가장 흔한 답이다. 첫날 수업 시간에 RC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현대 영어에서 투부정사를 문장의 주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라. 됐죠?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그렇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대학 가려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열심히 토익 공부해? 취업하려고. 그거를 투부정사로 바꿔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요. 그래. Why I want to leave early today? 왜 오늘 일찍 가요? 그랬더니 to buy some groceries. 식료품 사서 집에 가게. 그렇죠? 일곱 번째 의문사 which. 별 100만 개. which로 물으면 더 원이라는 발음이 들리면 답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더와 원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원 뒤에 수식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도대체 왜 더 원이냐? which로 물을 때에는 which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명사랑 함께 쓰입니다. 지금처럼 which flight are you taking? 이렇게 which 명사 붙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which is your car? 어느 게 네 차야? 하고 your car 하고 붙어 나올 텐데, 그렇게 물었을 때 답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썼던 그 명사를 똑같이 다시 쓰나? 예를 들면 어느 비행기 탈 거예요? 했더니 7시 거를 타나 봐요. 제가 답을 해버렸네요. 7시 거라고. 7시 비행기라고 말 안 하고. 상대방이 썼던 그 명사를 내가 다시 받을 때 원이라는 아이를 쓰거든. 이 원에 수식어가 붙으면 관사를 챙기거나 복수형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더 원이 자꾸 들리는 거지. 어느 게 네 차야? The red one. 저 빨간 거. 그런 식으로 어찌되었든 which로 물으면 더 원이 들리면 답이다. 수식어가 올 수 있다. 출제 확률은 매우 높아요. 거의 매번 시험에 하나 정도는 출제되는데, 그 경우 대부분 답이 더 원을 이용한 답이 나옵니다. 됐죠? 별 100만 개 빠밤. 여기까지가 의문문이었어요. 슝 지우고, 여덟 번째 의문문 선택 의문문 A or B, A or B. 선택 의문일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공식 중에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질문에 나왔던 단어나 어쩌고저쩌고 같은 단어를 다시 이용하면 오답이다라고 했는데, 선택 의문일 때는 오히려 답이 되겠죠.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라고 물었는데 짜장면 이랬다고 답이 안 되면 이상하잖아. 무조건 답이죠. 그런데 그 문제도 좀 쉽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어려운 거를 대비해야죠.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용감하게 탕수육이라고 답하는 게 현명한 놈이지. 그래야 많이 얻어먹지. 아니면 저처럼 귀차니즘에 빠진 아무거나.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자고 했을 때는 그냥 either, neither 이런 식으로 답을 쓰겠으나, 꼭 선택 의문이 아니더라도
의문사에 ever를 붙인 아이가 나오면 이거는 대부분의 의문문에서 다 답이 돼요. 야, 조만간 한번 만나야지. 언제 만나? Whenever. 짜증나. 어디서 만나? 내가 갈까? 네가 올래? Wherever. 그렇죠. 만나서 뭐 하지? Whatever. 그렇죠? 이렇게. 어떤 지원자를 채용할까요? Whoever. 정말 듣기 싫은 답인데 답이에요. 저처럼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요런 답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첫 번째 예문 should로 시작한 다음에 선택 의문으로 잘 빠집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원래 should가 의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should I send materials 1번 by or 2번 by 됐죠. 이렇게 보낼까요? 저렇게 보낼까요? 그랬더니 whichever is faster 뭐든 빠른 거 그렇게 Would you prefer to sit at a table or booth? 칸막이가 좋아요? 테이블이 좋아요? 그랬더니 either 혹은 either를 단독으로 써도 되고 one하고 붙여서 써도 돼요. either is fine 혹은 either one is fine 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선택 의문문에서 답이 되는 것들 첫 번째 두 개 결정장애인가 봐. I can't make up my mind. I can't decide. 세 번째 I leave it up to you. leave 목적어 up to 사람 하면 그 목적어를 그 사람에게 위임하다? 네가 결정해 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I leave it up to you. I leave it up to you. 네가 알아서 해. 몇 번 읽어 놓으세요. leave it up, leave it up, leave it up to you. 됐죠. 그 다음에 둘 다 싫으면 neither, either 뭐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되겠지. 둘 다 싫으면 neither, 괜찮으면 either. 그렇게요. 그리고 아홉 번째 의문사는 아니고 의문사는 끝났지 참. 아홉 번째 부가 의문문과 열 번째 부정 의문문 같이 묶어서 설명할게요. 부가 의문문부터. 평소문 뒤에다가 짧게 꼬리표를 붙여서 만드는 걸 부가 의문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왜 붙이나 그걸? 그러니까 어제 진짜 춥더라. 그지 왜 붙이는 거야?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부정 의문문. 예를 들어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하고 있는데 한 녀석이 비시식 웃으면서 야 배고프지 않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배고프다는 이야기지 배고프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나만 배고픈 거 아니지 니들도 배고픈 거지 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답변은 똑같네요. 나도 배고파. 아니 나는 배 안 고파. 이렇게 그 생각에 동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모른다는 늘 답이에요. 혹은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의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확인 내지는 동의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아니라고 생각해. 혹은 몰라 이 정도. 첫 번째 M은 It's rather complicated. 정말 복잡한 절차다. 그지? 그랬더니 I think so too. 이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앞에 거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 네 말이 맞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고. 두 번째 Gary has applied for a job with us before. hasn't he?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 전한 적이 있죠. 그쵸? 라고 했는데 잠시 부가의문일 때는 이 뒤에 거를 듣고 앞에 쓰였던 인칭 그리고 시제 동사의 종류 등을 눈치챌 수도 있어요. hasn't he? 너 얘기 아니고 내 얘기 아니고 남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답변은 not that I'm aware of.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이랬어요. 늘 답이 되는 것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부정이면 don't 붙이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밑에 세 개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인데 not that I'm aware of, not that I know of, not to my knowledge. 여기에 to도 기억하세요. 지난 토요일 특강 때 썼던 것 같은데 knowledge 앞에 to, opinion 앞에 in 이러면서 사람 앞에 according to 사람, in my opinion, to my knowledge 이런 식으로 not to my knowledge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이런 답변들도 있다라고. 그리고 부정의문문은 부정으로 생각하지 마라. 눈으로 풀면 자꾸 부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운드로 그냥 Don't you have your boarding pass? Have your boarding pass?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탑승권이 있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지. 예, 있어요. Here in my briefcase. 가방에 있어요. 회화체에서도 주의하세요. 상대방이 Are you hungry로 물었는지 Aren't you hungry로 물었는지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귀에 You hungry 들리면 Yes, I'm hungry to death. 배고파 뒤지겠어요.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삽입 의문문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Can you tell me 의주동 됐죠? 하나를 더 써줄까? Do you know
그 다음에 의주동. 의문사가 없으면요. if 주어 동사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쵸? 인지 아닌지 알아? 이런 말이고, 의문사가 있으면 뭐 의주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의문사가 있다면 그 의문사에 맞추어서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식당이 어디? 라고 물었으니까 on the eighth floor. 그렇죠? is라고 물었으니까 on 맞죠? to 아니고 위치로 나타내는. 괜찮죠? 올라갑시다. 12번째 이제 거의 끝물이다. 제안 및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라. 적극적으로 동의? 제안 및 요청?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자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그렇죠? 그게 뭐야? 라고 야유를 퍼붓지 말고 그거 좋은데? 라고 일단 받아들인 후에 자신의 의견을 덧대는 방식으로 대화를 풀자. 이게 파트 2에서는 그거 좋은데? 하고 끝나지만 파트 3에서는 그거 좋은데? 근데 이건 안 되나? 하고 또 자기 의견을 보태요. 그럼 상대방도 그거 좋은데?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 됐죠? 혹은 부탁. 그럴 때는 싫어 이러지 마시고 해줄게 보통 그러는 거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딸 빨래 좀 개.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오자마자 뭐야 이러겠지만 그랬다가는 엄마한테 두드려 맞거나 싸우죠. 엄마 나 먼저 씻고 해줄게요. 씻고 해드릴게요. 그래 해주긴 해주는데 씻고 해줄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잖아 우리가.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적당히 비비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는 질문 유형을 파악을 해둡시다. 모범 답안은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게 있고 첫 번째 why don't you 내지는 why don't we 다음에 동사 원형 차이점은 살짝 알 것 같고 why don't you send out a memo to all employees 모든 직원에게 메모를 보내는 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해야지. 저라면 귀찮게 뭔 네가 해. 이러면 이제 싸우죠. 두 번째, how about ing, what about도 괜찮아요. How about taking a taxi to the airport? 공항까지 택시 타는 거 어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아빠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러겠죠. 택시비가 얼마인데 이 인간아. 그러고 싸우는 거지 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두 분도 연애할 때는 안 그랬을 거야. 자기 천재 같아요. 날도 추운데 참 현명하시군요. 이러지 않았을까? 그 다음 거 let 더하기 동사 원형. 뭐 이건 아니니까 씩 넘어갑시다. 와 걔도 좋아하겠다. 이런 답변이고요. Could you help me? Can you보다 훨씬 더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거지. 도와달라. 무엇을? with를 써야 파티 준비 좀 도와줄 수 있겠어? I'd be happy to.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이 to 다음에는 help you with party preparations가 생략된 이런 걸 대부정사라 해요. 미안합니다. 없었던 걸로.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 해석은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지. Would you like to come out to the house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집에 와서 have dinner? 어우씨 밥 초대네요. 집밥 초대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거 아니래요. 몰랐는데 외국에서는 그거 싫어하나 봐요. 되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한대. 암튼 그래서 초대를 할 때도 다급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래서 sure, 와 이러면서 I like that very much. 겁나 좋지. 무조건 간다 이러면서 맞장구를 빵빵 쳐주면 되고 그 다음 거 마지막 shouldn't we 동사 원형 해석은 원래 해석은요 동사 원형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인데 너무 길잖아. 그냥 동사 원형 하자라고 잘라서 해석하십시오. Should we practice our presentation? 발표 연습하자 미팅 전에.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이런 식으로 괜찮죠. 착한 척하면 어지간하면 맞아요. 그리고 어려운 거 몇 개 틀리면 되지 뭐 파트 다 맞춘다고 뭐 기분은 좋죠. 파트 다 맞춘다고 가산점 있는 거 아니니까. 반복되는 발음 및 어휘는 오답이다. 굳이 이 예문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괜히 여백이 너무 많아서. 기타 파트는 절반 가까이가 의문문 특히나 의문사가 있는 됐죠? 의문문이 많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가끔 없을 때도 있죠. 그렇죠.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를 들어야 되니까 첫 단어 챙겨야 되고 의문사가 없으면 처음에 나오는 게 동사겠죠. 그 동사 가지고 인칭과 시제, 동사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각 문제 번호 불러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집중을 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2 전략이었습니다. 끝.